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예전 제 영상에서 애완동물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야생동물도 코로나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코로나가 인간부터 야생동물로 전파되고 야생동물은 다시 변종이 생기고 그 변종이 또 인간에게 전파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인간과 동물 간 코로나 전파 관련 최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서 야생사슴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인, 바이러스 저장소 가능성 얼마나, 미국 과학자들이 야생사슴 10마리 중 최대 8마리꼴로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집이나 농장 동물원에서 사람이 키우는 동물이 감염된 사례는 있었으나 야생동물이 대규모로 감염된 사례는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사람이 아닌 동물 간 전염이 드러난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역으로 사람에게 전해지는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했다고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동물진단 실험실 및 생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아이오와주 흰꼬리 사슴 무리의 림프샘에서 채취한 샘플을 유전자 증폭 검사한 결과 코로나19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에서 12월 조사했던 흰꼬리 사슴 283마리 중 약 33.2%가 지난해 11월 23일에서 올해 1월 10일까지 조사했던 사슴 97마리 중 약 82.5%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겨울철 대유행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네요. 연구 결과는 지난 6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야생동물연구센터와 국립수의학서비스연구소 공동연구팀은 미국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뉴욕 등 4개 주에 살고 있는 야생 흰꼬리 사슴 385마리의 혈액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검사한 결과 약 40%에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3일 PNAS 온라인판에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사람에서 사슴으로 코로나19가 전염된 다음 사슴 간 전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여러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개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 농장에서 키우는 족제비와 밍크, 동물원에서 키우는 사자와 호랑이, 고릴라 등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일부 동물원에서는 동물용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을 동물에게 맞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덴마크에서는 밍크 농장에 널리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밍크 간 전파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이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혹시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변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1700만 마리나 되는 밍크가 살처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처럼 야생동물이 대규모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대규모 확산을 근거로 사슴 간 전파가 일어났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사슴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을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처럼 감염 사슴이 많아질수록 변이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사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또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역으로 전염될 위험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발 모든 변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변이가 많을수록 치명적인 변이가 등장할 위험 또한 커진다고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은 사람이 키우는 동물처럼 백신을 맞히거나 살처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힌다고 합니다. 연구에 참여한 비백 카프로 펜실베니아 주립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자유롭게 다니는 사슴떼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퍼질 수 있다며 아이오와주에서만 조사한 결과지만 미국 전역 사슴떼에서 코로나19가 널리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스탠리 펄맨 아이오와대 미생물학 및 면역학과 교수는
사슴과 같은 동물이 바이러스가 원활히 증식하는 숙주, 즉 바이러스 저장고가 된다면 바이러스 유행을 잡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며 1918년도에 대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100년간 변이를 거듭 거치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슴에서 변이를 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혹시 모를 참사를 막기 위해 야생사슴과의 접촉을 줄이도록 고지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홍대석 고려대 약대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슴떼에 대규모 퍼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인 사슴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사슴에게 전파가 잘 되도록 변이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다시 전해져 치명적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슴떼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사람에게 전파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저는 벌써 동물 간 사람 간 바이러스 교류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송 교수는 미국 국립야생동물연구센터와 국립수의학서비스연구소 공동연구팀이 PCR 검사를 한 것이 아닌 항체 검사만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PCR 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 정보를 찾아 실제 감염됐는지 알 수 있지만 항체 검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항체가 혈액 내에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송 교수는 소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동물에게 널리 퍼져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코로나19 특화 항체에 반응했지만 실제로는 소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 PCR을 통한 확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와 사슴, 순록, 기린 등의 전파가 잘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공정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책임연구원도 사슴에서 사람에게 전파하는 변이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책임연구원은 미국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면허나 사냥 시즌 등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라며 야생사슴과의 접촉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사슴에서 사람으로 전파 위험이 매우 낮더라도 접촉이 많아지면 그만큼 확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접촉 빈도수를 늘리지 않는 편이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와우, 아무튼 제대로 된 검사부터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도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바이러스 교류는 문제니 빨리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코로나 정보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